안녕하세요. 키크사TV 조승배입니다. 무릎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처음에는 파스도 붙여보고 그러다가 참는 게 힘들어지면 여기저기 가시는데 근처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그러십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증상에 맞는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는지 오늘은 여기저기서 치료를 받아보다가 결국엔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의 관절염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3, 4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고 내원 10일 전에 걷다가 무릎에서 딱 소리 나면서 그 통증이 심해졌다고 오셨습니다. 특히 걸을 때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타병원에 가서 그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그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 들었고 한방치료 그리고 연골 주사도 3번 맞았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골 주사라는 거는 그 어떤 치유 개념보다는 그 윤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골 주사를 넣게 되면 좀 부드러워지고 염증 반응도 좀 줄면서 통증이 많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뭐 효과가 좋은 경우도 꽤 많으니까 그거 맞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재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재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수술적인 치료도 하고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연골 주사 맞아가지고 재생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면 되죠. 내원 당시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 전체적인 축을 보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체중 부하선이 그 무릎 중앙에서 주로 내측으로 양쪽 다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그 오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오른쪽 무릎을 봤을 때는 관절염 소견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MRI 사진에서 보시면 이 화살표 부분 원래 연골판이 까맣게 이렇게 뼈까지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텅 비어있는 이게 이제 후각부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고 측면에서 보는 MRI 상에서도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까맣게 연골판이 보여야 될 부분에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텅 비어있는 소견 확인되어서 연골판 후각부 파열 소견으로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봉합술 시행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얗고 매끈매끈한 연골과 그 중간에 있는 연골판 이 부분 이제 정상적인 모양인데 62세 여자 환자분에서는 요 연골판 후각부에 요 뼈에 붙어 있어야 될 부위가 끊어져서 이렇게 결손이 생겨 있는 이제 찢어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은 하얗고 매끈매끈한 연골인데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펴 있는 소견 보이시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그 연골이 펴 있어서 뼈까지 드러난 부분이고 주변부 연골들도 이렇게 들려가지고 계속 더 진행되는 상태였습니다.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초기에 있었을 때는 사실 연골까지 같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들 보는데 이런 경우는 3, 4개월 지나면서 연골판 파열과 함께 연골도 같이 이제 패이면서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요분은 처음에 연골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봐서 사실 연골판 봉합만 생각하고 그 관절 내시경을 시행했고 막상 들어가 보니 그 연골이 펴 있는 부분도 보여서 간단한 연골 재생술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치를 하였는데 찢어진 연골판 후각부 파열은 이제 크로스 수처 테크닉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끌어다가 그 원래 있던 뼈 부분에 잘 부착을 시켜준 상태고 연골 패인 부분에 대해서는 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미세 청공술이라고 하는데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 부분에서 골진이 나오면서 연골이 조금씩 덮일 수 있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골판 봉합했던 부분 내고정술을 했던 부분을 제거하고 관절 안에 연골판과 연골 이제 어느 정도 재생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4개월 후에 내시경을 했는데 수술 전 찢어졌던 연골판이 그 수술 후에는 치유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연골도 이게 많이 펴였던 연골들이 이렇게 재생된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골이 많이 펴여서 뼈가 드러난 부분, 미세 청공술을 했던 부분들이 수술 후에 이렇게 하얗게 잘 덮여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개월 후에 그 연골 상태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 상태는 조금 더 호전되고 임상 증상도 호전되면서 무릎을 이제 좀 더 편하게 쓰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늦춰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년 참가에 연골 손상 4기 똑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카티스템을 하셨고 이분은 카티스템을 안 하시고 이제 미세천공술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이제 수술 전에 계획을 할 때 크다고 생각을 안 했고 내시경 들어가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주변부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확인이 돼서 이제 미세천공술까지 했는데 그걸 지내보면 이제 약간은 줄기세포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치유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미세천공술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면 더 이제 결과가 못하고 처음부터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연골 재생술을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가면 그 줄기세포 이용한 이제 카티스템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게 결과가 더 좋다는 거죠. 손상의 크기나 부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을 만한 그 환자분한테 좋을 만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과 대퇴연골 손상 소견을 보인 환자분의 치료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60대 여성분들에게서 이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릎 통증이 비교적 갑자기 생겼고 뭘 해도 여전히 아프고 또 연령이 50대다 이런 경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자기관절 보존 치료로 얼마든지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고 또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